한국 목욕탕에서 체코 여성이 때밀이 아주머니에게 화를 내더니 탈의실로 돌아갑니다. 친구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 따라가면서 이를 말리지만 여성은 듣는 척도 하지 않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체코인 베로니카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유일하게 예민함의 끝을 달리고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살게 된 지 1년이 넘어가던 차였는데 한국어가 잘 늘지도 않고 뜬금없이 얼굴과 팔에 점이 나타나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특히 팔에 점이 심했는데 처음에는 갈색이었다가 점차 까맣게 변하더군요. 저는 얼굴과 팔에 난 점이 자외선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생각되어 선크림도 열심히 바르고 친구가 미백에 좋다고 말한 한국 화장품도 발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없어지질 않더군요. 안 그래도 공부 때문에 예민한데 피부에 문제가 생기니 기분까지 안 좋아지더군요. 고민하던 끝에 피부과에 가서 점을 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점이니 어디에서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이 든 저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점이 더 번진 느낌이 들더군요. 피부과에서는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으면 점이 번질 수도 있다며 선크림을 잘 바르라는 말만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팔에 점이 빨갛게 일어나더니 점차 썩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을 발라도 그대로여서 그런지 더 밖에 나가고 싶지 않더군요. 큰 부위는 아니었지만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제가 항상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지 대학교에서 친해진 민경이가 목욕탕을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었기에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 얼굴을 살피며 목욕탕, 사우나, 수영장 같은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하니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져 거부할 수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한국 목욕탕을 생전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체코에도 목욕탕 문화가 있기에 가보기는 했지만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가지 않았거든요. 목욕탕에 도착하여 민경이가 결제를 하고 여탕으로 향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탈의실 안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더군요. 외국인은 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수건으로 감추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아 머뭇거리자 민경이가 제 손을 끌어 탕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뜨거운 기운에 몸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탕 안에 있는데 민경이가 갑자기 때를 밀어보는 건 어떠냐고 했습니다. 때를 밀면 각질이 벗겨져 피부가 나아질 수도 있지 않냐고 하더군요. 저는 말도 안 된다며 거부했지만 이미 행동에 나선 민경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만 믿으라면서 저를 이끌고 때밀이 아주머니 앞으로 가더군요. 어쩔 수 없이 아주머니가 시키는 대로 누웠습니다. 눕자마자 아주머니는 때를 밀기 시작하셨습니다. 민경이는 저를 보고 있다가 자신은 탕에 더 들어가 있겠다며 사라지더군요. 민망함에 눈을 감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아이쿠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눈을 뜨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려는 순간 아주머니가 제 팔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찝찝해 보이는 표정이더군요. 제 피부가 썩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저를 조금이라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면 신경 쓰이던 시기였거든요. 아주머니는 바라보던 팔을 들어 조심스럽게 때를 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좀 아팠지만 화를 내지 않으려고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뒤집으라고 하셔서 등까지 맡겼더니 아주머니는 때를 자주 미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이야기하시더군요.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얼른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때를 미시던 아주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피부과 병원을 가보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이 보기에는 점이 아니라 피부암 징조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순식간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피부 때문에 피부과에 자주 갔었는데 암이라면 의사가 이미 저한테 말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의사도 아닌데 전문가인 것처럼 이야기하니 계속 듣고 있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 된 것 같으니 가겠다고 했습니다. 때밀이 아주머니는 당황하신 듯 자신은 그저 걱정돼서 한 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대충 대답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몸을 씻고 나와 탈의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민경이가 왜 그러냐며 따라왔기에 저는 때밀이 아주머니가 저에게 피부암인 것 같다고 말을 했다고 하며 의사도 아닌데 함부로 말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 피부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병도 아닌 암인 것 같다고 말을 한 것은
저를 너무 존중하지 않는 태도인 것 같았거든요. 민경이는 제 옆에서 아주머니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걱정해 준 것이라고 하며 다독였지만 저는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목욕탕으로 데려간 민경이마저 믿게 느껴지더군요. 집으로 가서 침대에 누워 오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민경이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기분 나쁜 일도 없었을 텐데. 자꾸 때밀이 아주머니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피부암이라니. 말도 안 될 일이었죠. 스트레스를 받으니 노래를 크게 듣고 싶어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았는데 제 주머니에 없더군요. 집안 곳곳을 뒤져봐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썼나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민경이와 목욕탕 앞에서 만나기로 할 때 썼더군요. 아마 목욕탕에 떨어뜨리고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욕탕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이어폰을 포기해야 하나 싶더군요. 어차피 누군가 주워갔을 테니까요. 그래도 이어폰의 행방은 알고 싶어서 목욕탕으로 전화했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제 이어폰을 주워서 맡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음에 찾아가겠다고 하고 그날은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목욕탕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가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학교를 다니다 보니 정신이 없어 못 가게 되었던 겁니다. 민경이에게 부탁을 할까 싶었지만 제 일이니 얼른 해결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목욕탕 인포에 이어폰을 물었더니 표정이 애매하게 변하더군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인포 직원은 저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여탕 탈의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인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직원은 저에게 여탕으로 올라가서 가져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는 여탕으로 향했습니다. 여탕 탈의실을 관리하시는 걸로 보이는 분이 이어폰 찾으러 왔냐면서 저를 부르더니 어디선가 이어폰을 꺼내주셨습니다. 제 이니셜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 맞더군요. 저는 감사함을 표현하고 나가려는 순간 때밀이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알아보셨는지 재빠르게 제 옆으로 오더니 병원을 가봤냐고 하더군요. 저는 짜증이 밀려왔으나 예의는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공손하게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어디서 나오건지 갑자기 명함이 제 손에 놓여지더니 꼭 피부과 병원에 가보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하니 자신과 친하게 지낸 친척 동생이 점인 줄 알고 피부암을 그냥 뒀다가 하늘로 떠난 기억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제 점들이 그 친척 동생과 비슷하다면서요. 그러면서 자신의 판단이 틀리면 다행인 것이라면서 몇 번이나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욕탕을 나오면서 양가 감정이 휩싸이더군요.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잘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오지랖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 손에 있는 명함을 바라보다가 어차피 수업도 없고 불안할 바에는 가는 게 좋겠다 싶더군요. 저는 바로 명함에 적힌 피부과로 향했습니다. 이미 레이저 치료를 받은 상태라서 자세히 알 수는 없다고 하던 피부과 의사는 확대경으로 제 팔을 관찰하기도 하고 새로 생긴 점들도 상세히 보시더군요. 그러더니 피부암이라고 확정짓기 어려우니 조직 검사를 하는 편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기로 했죠. 더 이상 피부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피부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저세포암이라고 하더군요. 가장 흔한 피부암이며 얼굴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피부암인지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 같아 보여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는 하더군요. 제 불안한 표정을 읽으셨는지 의사 선생님은 기저세포암의 경우 수술을 하면 높은 확률로 다 제거가 되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술 날짜까지 받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었는데요. 팔의 경우에는 완전절 제술로 진행하고 얼굴은 모즈미세도식 수술로 제거하였습니다. 피부가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수술이 달라지는 것도 신기하더군요. 저는 수술이 끝나고 약간 흉터가 남은 듯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얼굴은 흉터가 남았는지도 잘 모르겠더군요. 수술이 끝나고 말끔해진 모습으로 다시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 갔는데요. 저는 때밀이 아주머니를 만나자마자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명의 은인임을 알려드렸죠. 아주머니는 정말 기뻐하시더니 제가 병원을 갔기 때문에 나은 거라며 제가 잘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사실 피부과 의사가 바로 아주머니의 딸이라고 하더군요. 아주머니의 친척 동생이 죽고 나서 따님이 충격을 받고 피부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부암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그 후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아주머니도 피부암에 대한 증상을 알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사실 명의는 아주머니였다며 저는 감사함을 한껏 표현했습니다. 저는 별로 탐탁지 않아 하던 목욕탕을 이제 자주 다니는데요. 아주머니 덕분에 소중한 삶을 선물 받았으니 소중하게 쓰기로 결심하였고 볼 때마다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하곤 한답니다. 지금까지 베로니카 씨가 보내주신 목욕탕 아주머니로 인하여 피부암을 발견하게 된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